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지난 영상 두 개가 카메라 세팅 실수로 조금 희한하게 촬영이 됐는데 어차피 영상미를 추구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촬영하기 좀 힘드네요. 오늘은 하지불안 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불안 장애가 질환이냐 물어보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질환이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불안 장애 증상은요, 가만히 있으면 다리나 종아리가 근질근질하거나 따끔거리거나 심지어 통증이 생기는 불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 걷거나 뛰거나 다리를 떨거나 하면은 그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환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얘기하다가 의사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체 인구의 2에서 7% 정도면은 적은 편은 아니고 주로 10대에서 20대에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이면 개선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치료해야 되느냐? 아니 심지어 다리 떨면 이게 괜찮아지는데 굳이 이걸 개선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걸 왜 치료해야 되는지 다음 케이스를 보면 좀 이해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시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11시 반에 주무셨습니다. 뭐 무난하죠? 11시 40분에 이제 각성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쭉쭉 깊은 수면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깊은 수면을 들어가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움직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재울 때도 아이들이 잠에서 움직이는 단계가 있고 안아도 축 처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축 처지는 단계가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지불안 장애는 움직임이 없으면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움직임이 없어진 지 10분이 경과하자 종아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저리니 이게 불편하고 불편함은 뇌로 전달이 돼요. 내가 의식이 자는 거지 감각이 뇌로 전달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감각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왜 자는 사람 깨울 때도 얼굴에 물 부으면 깨잖아요. 감각이 전달을 해서 뇌를 깨우고 뇌가 다시 나를 깨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리를 움직이는데 움직임은 역시 자극이라서 각성이 됩니다. 잠이 깨게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잠이 딱 깨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깊은 수면 단계 3단계에서 2단계, 1단계 이 정도로 이제 얕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증상이 완화가 되죠. 그러면 다시 잠이 깊어져요. 근데 깊어지면 움직임이 없어지고 그럼 증상이 생기고 다시 얕아지고 그래서 7시에 기상을 했어요. 똑같이 7시간 넘게 잠을 잤는데 깊은 수면이 분절이 돼버렸습니다. 깊은 수면을 이분은 전체 수면 시간, 요즘 그 스마트워치 많으시죠? 스마트워치 보면은, 전체 수면 시간 6, 7시간인데 깊은 수면 1시간 정도 넘게 나왔다. 그럼 되게 좋은 거예요. 깊은 수면이면은 뇌도 회복이 되고 피로도 없어야 되는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내가 7시간을 잤는데 깊은 수면 1시간이라고 나오는데 나 계속 피곤해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스마트워치 잘못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불안 장애 때문에 잠들었다가 깼다가 잠들었다가 깼다가 내가 완전히 각성되는 게 아니라 뇌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깊은 수면이 존재하고 이것을 합산하게 되면 시간은 충족이 되지만 실제로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을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 일이 노폐물 청소, 뇌 회복 이런 일을 이제 청소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로감과 졸림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낮 시간 동안에 졸린 것을 기억력 문제로 착각하고 오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각성과 기억은 별개입니다.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각성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도 당연히 집중력에 영향을 주고 기억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DHD 치료를 하게 되면 산으로 가게 되겠죠.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도파민 기능 이상, 철분 결핍, 도파민 생성 이 두 가지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밥을 너무 굶으시거나 완전히 비건 식사를 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그래서 ADHD 의심으로 오셔서 실제로 하지불안 장애 진단 받으시고
식단 개선하시고 하지불안 약을 먹으면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임신하시게 되면은 발생합니다. 임신은 태아에게 어머니의 혈액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어머니는 일시적으로 결핍성 빈혈에 빠지게 되고 혈중 철분 농도도 같이 줄어들게 되면서 없던 하지불안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과정 자체가 워낙 신경이 쓸 것이 많고 원래 피곤하다고 하니까 원래 피곤한가 보다 하시는 경우 많지만 그 중에 일부는 하지불안 장애 때문에 수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임신 중 체중 증가로 인해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없던 분이 생기시는 이런 상황으로 수면 문제 때문에 낮에 더 피로하신 경우도 꽤 많으세요. 유전적 기저질환, 식품에 의해서 또는 약물에 의해서 하지불안 장애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지불안 장애가 발생하면 이제 권해드리는 게 식사 좀 잘하시라, 철분 들어있는 것 좀 드시라, 고기류 좀 드시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유해식품과 약물 중단을 권고해드립니다. 유해식품은 이런 것들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수면 관련된 강의하면서 이 세 가지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이 안 됐던 적이 없죠. 그래서 나 불면증 약 없이 개선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개 끊고 시작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나 불면증 약 효과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 세 개 더하기 야간 스마트폰 사용 중단하고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클로나제팜과 로피니롤 같은 약들이 실제로 화제불안 장애 치료약입니다. 개선이 돼요. 개선이 되는데 평생 저 약을 먹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복용하시는 항우울제 중에 에스시타로프람, 멀타자핀 이런 것들도 하지불안 장애를 유발시키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항우울제 치료를 받았는데 우울 증상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묘하게 더 피곤해졌습니다. 약 먹으면 졸려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멀타자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간주름이 부작용이 메인인 약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에스시타로프람은 그렇게 졸린 약 아닙니다. 그렇게 졸린 약이 아닌데 드시고 난 다음에 유독 엄청나게 졸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약으로 인해서 하지불안 장애나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면 문제가 생겨서 졸음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TMS는 임신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경두계 자기장 치료입니다. 헬멧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머리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약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으로 그것이 나오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하셨는데 하지불안 장애 생겨서 수면이 얕아지신 분들은 TMS 치료하면서 수면 상태가 개선이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하지불안 장애는 사실 이게 질환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데요. 실제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보시면 이거 질환 맞다고 얘기하세요. 그 정도로 모기처럼 내 삶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질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